지난 칠순 생일날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손주들이 케이크를 가져왔고 자식들이 모였지만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편은 병원에 있었다. 갑작스런 심장 문제였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몰랐다는 것을. 촛불을 끄면서 나는 생각했다. 내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나? 자식 학원비, 전세금 모으기, 명절 음식 준비, 시댁 눈치. 그런 것들로 하루하루를 채웠다. 그러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해졌고 허리가 굽었고 남편과 나는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게 됐다.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은 말이 없었다. 죽음을 가까이서 본 사람의 눈빛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는 45해를 함께 산 남편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 첫 번째는 건강이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젊을 땐 몰랐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왔다. 주말에도 일했다. 그렇게 30년을 보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다. 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55이 되던 해 남편이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몸을 혹사했다고.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남편은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터로 갔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아직 자식들 결혼도 안 시켰다고. 그때 나는 남편을 원망했다. 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느냐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내 몸을 돌보지 않았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다. 손목이 저려도 일했다. 이게 어른의 삶이라고 믿었다. 60을 넘기면서 남편의 몸은 급격히 무너졌다. 당뇨, 고혈압, 디스크. 하나씩 병명이 붙었다. 매일 약을 먹었다. 병원에 다녔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나도 비슷했다. 65세에 무릎 수술을 받았다. 평생 쪼그려 앉아 빨래하고 걸레질하고 김장하느라 닳아버린 무릎이었다. 수술 후 석 달간 걷지 못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갔다. 그때 알았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남편과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한다. 30분씩 느리게 걷는다. 남편이 먼저 말했다. 이제라도 몸을 돌보자고. 늦었지만 시작하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었다. 돈도 명예도 건강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서 배운 것은 말의 무게였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남편은 말을 아꼈다. 젊었을 때는 그게 답답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화가 나도 말이 없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았다. 나는 그 반대였다. 말이 많았다.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화나면 소리 질렀고 서운하면 따졌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그냥 들었다. 반박하지 않았다. 그게 더 화나게 만들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나를 무시하냐고 소리쳤던 적도 있었다. 세월이 흘러나는 깨달았다. 남편이 말을 아낀 건 무시해서가 아니었다. 신중했던 것이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한 번 상처 준 말은 평생 남는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40살쯤이었을 것이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남편 형제들 앞에서 남편을 비난한 적이 있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온 것이 화가 나서였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남편의 무능함을, 무책임함을 쏟아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남자의 자존심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사람들 앞에서 짓밟았다는 것을. 그 상처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다. 남편은 그 일로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의 말들이 남편의 가슴에 박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배웠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특히 화가 났을 때, 감정이 북받칠 때일수록 더욱. 요즘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한다. 생각 없이 내뱉는다. SNS에, 카톡에, 댓글에. 그 말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칼이 되어 박힌다는 걸 모른다. 나이 들어 배운 것 중 하나는 침묵의 가치였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세 번째는 시간이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내년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미루고 미뤘다. 남편과 나는 신혼 때 약속했다. 아이들 다 키우면 둘이서 여행 다니자고. 제주도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유럽도 가보자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돈을 모으느라, 부모님을 돌보느라 우리의 시간은 계속 뒤로 밀렸다. 예순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첫 여행을 갔다. 속초였다. 1박 2박이었다. 버스 타고 3시간을 가서 바다를 봤다. 회를 먹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그게 다였다. 하지만 그 짧은 여행에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평생 미뤄온 행복이 이렇게 작은 것이었다는 것을. 바닷가에서 남편이 말했다. 왜 이제야 왔을까? 진작 올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냥 후회스러웠다. 30년 전에도 올 수 있었는데. 아니,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올 수 있었는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이 들면서 뼈저리게 느낀다. 하루하루가 빠르다. 봄이 왔다 싶으면 여름이고 여름이 갔다 싶으면 벌써 겨울이다. 손주들은 쑥쑥 크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몸은 점점 불편해진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당장 해야 한다.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건강할 때 움직여야 한다. 다리가 불편해지면 여행도 못 간다. 눈이 침침해지면 책도 못 읽는다. 귀가 어두워지면 음악도 못 듣는다.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물으라고. 미루지 말라고.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 아내로서 내가 배운 것들을 말해보려 한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었다. 평생 나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아니었다. 결혼하고 애를 낳고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일을 하면서 나는 점점 사라졌다. 내 이름 석자보다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로 불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내 꿈은 뒷전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은 사치였다. 50대 중반 막내가 대학을 갔다. 갑자기 시간이 생겼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몰랐다. 한동안 방황했다. 무기력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밥을 차려도 남편 혼자 먹었다. 빨래도 별로 없었다. 청소도 금방 끝났다. 시간이 남았다. 너무 많이 남았다. 그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였다. 하지만 먹을 갈고 붓을 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중했다.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다. 1년쯤 지나서 작은 전시회에 내 작품을 냈다.
동네 도서관 작은 전시실이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 이름이 걸린 작품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60평생 처음으로 나를 되찾은 느낌이었다. 자존감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었다. 내가 세우는 것이었다. 작은 성취감, 작은 자부심.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를 만들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으로서의 정체성도 필요했다. 두 번째는 용서였다. 이게 가장 어려웠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때로는 자식들까지. 그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특히 힘들었다. 결혼 초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았다. 그 세월이 쉽지 않았다. 간섭이 많았다. 내 요리 방식, 육아 방식, 집안 정리 방식,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했다. 나는 속으로 쌓았다. 밖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 켜켜이 쌓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감정은 남아 있었다. 장례식장에서도 나는 울지 못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져서 나 자신이 괴물 같았다. 세월이 지나 나도 시어머니가 됐다. 며느리를 맞이했다. 그제야 알았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간섭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었던 것을. 실수하지 않길 바랐던 것을. 서툰 표현이었지만 사랑이었던 것을. 지금 나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가끔 실수한다. 며느리 요리에 한마디 하거나 손주 교육에 끼어들거나.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표에서 내 젊은 나를 본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았다. 그 독이 서서히 나를 병들게 했다. 용서하고 나서야 나는 가벼워졌다.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세 번째는 관계였다. 나이 들수록 느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돈도 집도 명예도 결국은 혼자 누릴 수 없는 것들이다.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친구보다 일이 중요했다. 가족보다 돈이 급했다. 관계는 언제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관계는 시간이 쌓여야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예순을 넘기면서 친구들이 하나씩 떠났다. 병으로, 사고로, 때로는 그냥 연락이 끊겨서. 남은 친구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젊었을 때 더 자주 만날 걸. 더 많이 웃을 걸. 더 진하게 안아줄 걸. 후회된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졌다. 명절에나 만나는 사이가 됐다. 전화도 뜸하다. 내가 먼저 걸지 않으면 한 달도 연락이 없을 때가 있다. 섭섭하지만 이해한다. 그들도 자기 삶이 바쁘니까. 하지만 가끔 생각한다. 내가 더 노력할 걸. 자식들이 어렸을 때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이야기 들어줄 걸.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같이 놀아줄 걸. 돈 벌겠다고 집을 비우지 말고 저녁 식사 때 같이 있어줄 걸. 관계는 은행 예금 같다. 평소에 조금씩 쌓아놔야 나중에 꺼낼 수 있다. 필요할 때만 찾으려 하면 잔고가 없다. 나이 들어 외롭고 힘들 때 기댈 사람은 결국 평생 관계를 쌓아온 사람들 뿐이다. 손주들을 볼 때면 생각한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돈은 별로 없다. 집도 작다. 하지만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건강을 지켜라. 몸이 자본이다.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 들면 안다. 아픈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조심하라.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상처는 평생 간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해라. 내일은 늦을 수 있다. 자존감을 지켜라.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용서하라. 원망은 독이다. 내 자신을 위해 용서해라.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하라. 사람이 재산이다. 돈은 가져갈 수 없어도 사람은 끝까지 함께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말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진하게 웃어라. 70이 넘은 지금 나는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산다. 크지 않다. 화려하지도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산책하고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자식들이 찾아온다. 평범한 일상이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다. 하지만 이제 안다. 이 평범함이 축복이라는 것을.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웃을 일이 있고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는 더 큰 것을 원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지금은 작은 것에 감사한다. 따뜻한 밥 한 끼, 포근한 이불, 햇살 좋은 오후 손주의 웃음소리. 그런 것들이 삶을 지탱한다. 인생은 길다. 하지만 생각보다 짧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힘들다. 관계는 한 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렵다. 말은 한 번 하면 지울 수 없다. 나는 늦게 깨달았다. 70이 되어서야 알았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남편과 나는 창밖을 내다본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 봄이 오고 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봄이 남았을까?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남은 봄을, 남은 시간을 소중히 살 것이다. 그게 우리가 배운 것이다.